인류의 4분의 3이 사라진 7일간의 원소 전쟁의 혼란 속에서 한 고아 아이가 전장에 발견되어 굶어 죽기 전에 구출되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이미 망가져 있었고 자신의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두 소녀는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그를 돌보기 시작했고 천천히 다시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레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금발 소녀는 그가 자신의 이름을 말한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이름이 리디아라고 알려주며 따라 말하게 했다. 하지만 캐럴이 자신의 이름을 말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그녀를 멍청한 핑크라고 불러 리디아는 그는 이 쓸모없는 여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웃었다. 하지만 둘 다 그가 여기 온 이후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봤다. 그래도 리디아는 곧 시간이 끝날 것임을 알았다. 장군들은 아이를 병사들 사이에 살게 두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캐롤이 알게 되자 그녀는 레이를 먹일 수 있고 산책도 시켜줄 수 있다고 소리쳤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리디아에게 그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 그녀는 레이가 그들을 엿듣고 있다는 것을 보고 대신 그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했다. 그 순간 그는 리디아의 손을 잡으며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 곁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손을 잡고 그 말을 들은 리디아는 그를 제자로 삼았고 자신의 얼음검을 넘기며 마법사의 신성을 그에게 이었다. 그 후 6년 동안 그는 그의 망가진 힘을 이용해 온 들판을 평평하게 만들었고 하워드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차가운 초병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레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심지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쟁의 마지막 전투에서 하워드는 눈앞에서 총에 맞았고 아버지가 다시 죽는 모습을 본 충격이 그의 정신을 무너지게 했다. 그가 돌아서서 리디아의 무생한 시체를 보았을 때 그의 타고난 얼음신이 힘이 활성화되어 금지된 과열 주문을 풀며 거대한 얼음돔을 만들어냈다. 그 전체 분야를 포괄했어요. 비록 리디아는 마비뿐이었지만 레이는 그날 밤 하워드의 묘를 찾아가서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는 아버지를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10년 후 아놀드 아카데미에 처음 입학한 날 쓸모없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넘어질 뻔했을 때 레이가 구했고 그녀는 사과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그의 첫날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그가 새로운 평범한 전학생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녀는 혐오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어요. 그를 만졌기 때문에. 바로 그때 중독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가 거의 레이의 얼굴을 가격하려 했어요. 그는 평범한 사람이라서 그랬어요. 하지만 그가 반격하려 할 때 한 소녀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멈춰라. 그녀는 아멜리아 로즈. 세 귀족 가문 중 가장 높은 가문이 딸이었다. 그래서 알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떠난 후 그녀는 레이에게 축하를 했다. 그가 그들의 학교에 다니는 최초의 평범한 학생이 된 것을 축하하며 항상 그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그녀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첫 수업 시간 동안 알의 분노는 계속 커졌는데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러나 전쟁의 회상 장면들이 레이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때 그레이 선생님이 분필을 던져 그의 얼굴에 폭발시키며 집중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 세계에서 마법사들이 5등급으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제나 7명이 대마법사만 존재한다. 그들 중 가장 강력한 자, 즉 원소 전쟁의 영웅이자 얼음검사인 마법사는 동쪽 대륙 전체를 정복한 후 사라졌다. 그녀가 계속 말하는 동안 알은 왜 혐오스러운 평범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그들은 대마법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레이 양은 소리쳤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귀족 신분과 상관없이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첫 연습으로 그레이는 4가지 다른 종류의 물질이 존재하며 세계 데이터의 코드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다 그녀는 수정 장미다발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마법의 기본이었지만 그것을 지운 후 소녀는 궁금해졌다. 자기 자신이 안티물질 코드를 사용할 수 있을지. 하지만 그레이는 세상에 안티물질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그녀가 수업에서 수정 장미를 소환하는 연습을 하라고 말하자 아멜리아는 손에 얼음 장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레이는 단지 작은 얼음 조각 하나를 소환할 뿐이었고 그것은 그의 얼굴만큼 쓸모없었으며 알은 그의 무가치한 삶을 끝내겠다고 맹세했다. 수업이 끝나자 그레이는 못생긴 닭을 따라 도서관으로 갔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도 리디아의 안티물질 이론에 관심이 있으며 먼저 자신을 소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그녀에게. 그래서 자신을 다시 알리사라고 소개한 후 그녀는 평생 동안 리디아를 우상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그레이가 자신도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자 알리사는 흥분해서 모자가 떨어졌고 흥분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가 흥분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왜 그녀가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숨기는지 궁금해했고 그녀는 모두가 그녀의 하프 엘프 비 때문에 괴롭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레이는 그것들이 아프로디테보다 그녀를 더 예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당황하며 그가 성숙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하워드가 자신에게 같은 말을 했던 것을 떠올렸다. 같은 말을 했던 것을 떠올렸다.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그의 룸메이트가 그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 종일 그의 이름이 에비 암스트롱이라는 것과 그는 다른 귀족 멍청이들과 달리 단 하나의 신념만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들이 악수할 때 그들의 힘이 서로를 깨닫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벗고 자신들의 기가 찬 몸집을 자랑하며 근육 형제임을 기뻐했다. 다음 날 아침, 그레이는 30마일 달리기를 하던 중 바람이 그의 달리기에서 여자아이의 치마를 살짝 들어올릴 뻔하자 그는 돌아와서 더 빨리 달리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는 그가 아침에 이렇게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했고 자신을 레베카 브래들리라고 소개했다. 학교에 가던 길에 에비는 레베카가 두 번째로 높은 왕실 가문이 딸이라는 사실을 밝혔지만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그녀와 아멜리아 주변에서는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그가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가던 길에 또 다른 쓸모없는 여자애가 뛰어들었어요. 이번에는 보드보다 더 평평한 모습이었어요. 레이는 그녀의 충돌에 쿠션이 없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는 매력적인 쪽머리 여자아이를 만나서 기쁘다고 말했고 그녀는 자신이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게 되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녀는 쪽머리들이 사랑하는 소녀 클라리스 클리블랜드라고 했어요. 레이는 그 가족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리즈로드가 그녀를 보고 아름다운 가족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들이 곧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딘가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전에 친한 친구들과 있었다. 교장실에서 그는 이전 대령이었던 에비에게 절을 했지만 그녀는 그가 여기서 평범한 삶을 즐기길 바랐다. 그녀는 함께 보냈던 모든 시간을 기억하며 그때를 떠올렸다. 수업이 끝날 무렵 레이는 알과 결투할 준비를 했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레이는 그의 검을 받아쳐 땅에 꽂으며 그 순간 경기를 끝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지만 알이 레이를 제거하려 달려들자 그는 나무를 부술 수 있는 정확한 각도로 검을 휘둘러 알이 땅에 쓰러지게 만들었다. 에비는 어른검 마법사가 학생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며 기뻐했다. 그날 밤 삶이 계속되었다. 서로의 프로틴 쉐이크를 깊숙이 삼킨 후 레이는 말했어요. 두 개의 다른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지만 에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레이는 비밀 계획이 있다고 밝혔어요. 철의 던전 한복판에서 거대한 남자들 무리가 레이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비와 다른 멤버들은 그에게 왜 자신들이 운영하는 환경연구 동아리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 물었어요. 모두 그가 말라 보이고 체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도자가 그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하자 레이는 근육질의 몸을 보여주었고 진짜 체격의 크기를 드러냈어요. 그들 중 한 명은 그가 너무 거대해서 복근에 재산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레이는 그가 오지숲에서 훈련받았다고 밝혔고 자신의 골드 헌터 라이선스를 보여주며 자신이 가장 강력한 벌커 중 하나임을 증명했지. 그래서 리더는 그를 연구 클럽에 초대했고 모든 남자들이 비명을 질렀어. 왜냐하면 그들의 클럽은 사실 정신병원이었거든. 몇 분 후 레이는 쓸모없는 여자들로 가득한 방에 들어갔고 리베카가 그들의 리더였어. 그래서 그는 꽃 심기 클럽에 가입하고 싶다고 밝혔지.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장에서도 그는 피어나는 꽃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들 중 가장 못생긴 레이가 단지 가입하려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 레베카를 유혹하려고 했기에 모두가 그가 평범한 사람일 거라는데 회의적이었던 것을 보고 디나가 그의 자격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기로 결정했다. 옥상 위에서 그녀는 그의 시험이 일주일 안에 이 공간 전체를 청소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행운을 빌어주었지만 그는 그녀의 못생긴 얼굴이 행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첫날 그는 잡초를 파내며 밭을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디나는 계속 그를 몰래 지켜봤다.
계속 지켜봤다. 모든 잡초가 제거되자 레이는 땅을 고치기 시작했고 애비는 그가 레이에게 쟁기로 갈리는 존재였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하지만 알리사는 그가 자신의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리길 바랐다. 씨를 뿌리길 바랐다. 셋째 날, 그는 운하에 시멘트를 깔기 시작했고 벽을 만들어 다양한 꽃들을 심었다. 이제 모든 힘든 일은 끝났지만 레베카가 와서 딸기 크림 파이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녀는 학교와 협상해서 그것들을 갖게 됐다고, 학생회장이라서요. 그 말을 들은 레이는 그녀가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가 그의 거대한 팔을 계속 쳐다보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에게 만져봐도 되냐고 물었고 그가 허락하자 그녀는 놀라워했어요. 그녀가 만진 것은 지금까지 만져본 것 중 가장 크고 단단한 부위였어요. 그가 백두산 숲에서 훈련했다고 말하자 아멜리아는 그것들을 바라보았어요. 네 번째 날, 레이는 정원을 다 만들었고 디나는 마지못해 그가 합격했다고 말했고 레베카는 그를 그들의 동아리에 환영했어요. 다음날 수업에서 그레이 교수는 그들이 카프카 숲에서 실습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그 전에 4인으로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로즈는 레이가 혼자 있을까 걱정했지만 그가 애비의 말을 기억하며 학교에 스파이가 침투했다는 말을 떠올리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때 애비가 그의 파티에 끼고 싶다고 했지만 레이가 마법에는 능숙하지 않다고 하자 애비는 그의 몸이 어떤 마법 지팡이도 폭발시킬 것이라 생각해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가 누가 더 그룹에 합류할지 찾아보던 중 알리사에게 다가갔다. 그들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토스터만큼 쓸모없다고 생각했을 때 레이는 그녀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녀와 목욕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그들의 그룹에 합류하기로 동의한 후 아멜리아는 그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공석이었는데 레이는 처음부터 그녀의 공석을 채울 계획이었다고 말했어요. 모든 쓸모없는 패배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방금 재활에서 돌아온 사람은 더더욱. 그 사람은 특히 숲속에서 선생님은 24시간 이내에 숲의 중심지에 도달해야 하며 가능한 한 많은 도장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도장을 모으면서 숲의 중심에 도달해야 했어요. 숲속에 숨어있는 괴물들. 성광이 터지자 레이와 그의 일행은 숲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이동하던 중 괴물이 거의 알리사를 목 잘라버릴 뻔했다. 레이가 그녀를 구하기 전까지 전투 자세를 갖추자 레이는 앞으로 돌진하며 벌을 한 번에 베어버렸다. 그 덕분에 그들은 첫 번째 도장을 찾을 수 있었다. 밤이 찾아오자 에밀리아는 그가 어디서 모든 생존 기술을 배웠는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부러진 검술 실력을 보며 정말 숲속 깊은 곳에서 배운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모든 것을 배운 곳이 정말 숲속인지. 하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 숲이 하늘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국임을 떠올렸다. 그가 왔던 전쟁터를 생각하며 모든 동료들이 죽었는데도 자신이 인생을 즐겨도 되는지 의문을 가졌다. 모두가 그의 슬픔을 알아차리자 그는 그냥 피곤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몇 시간 후 모두가 잠든 사이 레이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었다. 스승이 학교에서 평범한 삶을 즐기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도 했다. 다음 날 아침, 레이는 숲 한가운데서 비명을 듣고 평범하게 보이기 위해 속도의 40%만 사용하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알을 습격한 A급 몬스터에 다가갔다. 쓸모없는 부대원들은 이미 모두 묶여 있었지만 레이가 선천 능력을 발동하자 코드, 그는 인간의 반사신경 능력보다 빠르게 공격을 피했고 하늘로 뛰어올라 짐승의 뇌를 관통했고 그 순간에 그것을 죽였다. 하지만 검을 치우고 알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자 쓸모없는 자식이 손을 때리며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레이는 그가 AA 모임에서 어떤 비밀 전략을 배운 것인지 궁금해졌다. 바로 그때 레이의 그룹이 그에게 따라잡았지만 알리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냐고 묻자 아멜리아는 레이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몬스터를 물리친 것을 보고 그가 진짜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그림자 속에서 수수께끼의 스파이는 단검을 몬스터에게 던졌고 그것을 부활시켰으며 죽은 자에서 부활시켜 S급 재앙 괴물로 진화시켰다. 그 포효와 함께 값싼 매춘부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지만 레이는 여전히 결심했다. 그것을 죽이기 위해. 그 순간 또 다른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클라리스가 괴물의 포효를 듣고 나무 뒤에서 엿보며 깨달았다. 이전에 이렇게 거대한 생물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바로 그때 레이가 괴물에게 공격했지만 뛰어오르며 깨달았다. 그것은 멀쩡했고 어떻게 죽은 후에 진화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그가 공격하자 날카로운 발톱을 막아냈지만 얼음 힘을 풀려고 할 때 땅에서 불타는 벽이 터져나오며 괴물을 뒤로 물러서게 했다. 괴물은 뒤로 물러서야 했다. 아멜리아의 명령으로 에비는 바위 하나를 던졌고 알리사가 바람을 이용해 그것을 밀어내자 괴물을 배에 맞췄다. 괴물이 회복하기도 전에 레이가 검으로 찔러 넣었고 그는 그것을 놓지 않았다. 그를 반으로 가르기 전까지 즉시 죽였다. 괴물이 죽자 그룹은 그와 합류하기로 했고 그들을 보는 것이 레이에게 그의 옛 동료들을 떠올리게 했다. 한편 클라리스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레이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를 궁금해했다. 같은 시간 수수께끼의 스파이도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가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그 순간 사라졌다. 몇 시간 만에 그룹은 마지막 체크포인트를 찾았고 그 후에 스탬프, 아멜리아는 알리사 위로 뛰어올라 그녀의 몸을 움켜잡기 시작했지만 에비는 그가 뒤로 걷는 숲 훈련 덕분에 그들을 들어올릴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다. 경기가 끝날 무렵 강사는 그들의 팀이 우승했다고 발표했지만 클라리스가 그들을 응원하는 동안 모든 학생들이 레이가 모두보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리디아는 레이를 2달 동안 보지 못해 화가 났지만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단장했다. 그가 문에 도착했을 때 매력적인 하녀 칼라가 그를 맞이했고 리디아는 요즘 그를 우러러보는 사람이 자신임을 깨달았지만 레이는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도 되어 기뻤다. 아침을 먹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에게 강력한 집단이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들이 마법 연구자들을 납치해서 뇌를 열어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숨겨진 마법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들은 유전학이라고 부르며 그가 유혹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절대 자신의 잠금을 풀지 말라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만 풀라고 했어요. 몇 시간 후 숲속을 산책하던 중 리디아는 생각했어요. 레이가 새 친구들을 사귀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가 가장 이상한 멍청이들 그룹을 만들었다고 말하자 그녀는 다음번에 그들을 초대하라고 했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겠다고 생각하며 그를 웃게 만든 것 같았어요. 나무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에게 마법검 싸움 대회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미 4번이나 우승했다고 밝힌 후 그에게 참가할 거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레이는 자신의 힘을 숨기기 위해 그리고 대신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 참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거대한 가슴에서 책을 꺼내며 그것이 학생을 위해 특별히 적응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녀를 놀라운 사람이라고 부르자 그녀는 계속 놀라운 사람이라고 불러달라고 애원하며 신음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마라톤을 하던 중 레이는 알리사를 지나쳐 빠르게 달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홍수문이 열리자 그는 멈추기로 하고 모든 책들을 봤어요. 그녀의 가방 안에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자 그녀는 도서관에 갈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래서 할 일이 없던 레이는 함께 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홍수문은 그 순간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얼룩을 가리기 위해 옷을 갈아입은 그녀를 보고 레이는 그녀가 귀엽다고 생각했고 그녀의 마음이 뛰는 것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녀 안에서 뛰고 있는데 그는 그렇지 않거든요. 도서관 안에서 레이는 그녀가 책을 고르는 것을 도와줬고 그녀는 그에게 말했어요. 그 책은 그녀가 좋아하는 마법 연구자인 앤스워스 박사가 쓴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읽기 시작하자 레이는 리디아의 책이 사실은 픽업 라인 책임을 발견했다. 그리고 도서관을 나온 후 그는 몇 가지 라인을 알리사에게 사용해 보았지만 클라리스는 기둥 뒤에서 그들을 몰래 지켜보며 그가 벌써 자신을 버린 이유를 궁금해했다. 자신의 남자를 어떻게 되찾을지 고민하던 중 레이가 그녀 앞에 나타나 함께 점심을 먹자고 요청했다. 그가 데이트 신청인지 궁금해하자 기가 차드는 그렇다고 말하며 그녀의 마음의 문도 열리게 만들었다. 식사하는 동안 레이는 알리사를 자신의 새끼발가락이라고 소개했다. 왜냐하면 그는 보통 밤에 커피 테이블에 그녀를 부딪히곤 해. 그는 클라리스를 예술작품처럼 아름다운 소녀라고 소개했고 그래서 그녀를 벽에 못 박고 싶어 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들은 오후 내내 점심을 먹고 레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끝날 무렵 그 여자애들은 그의 못생긴 얼굴을 피하기로 했어. 하지만 그 순간 최고의 여자가 나타났고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왜 그렇게 아름답게 차려입었는지 궁금해했어. 그녀는 수많은 고귀한 행사에 참석해야 해서 그런 거라고 밝혔고 그 일들에 지쳐가고 있다고 했어.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감정을 털어놓은 것을 미안해했지만 그는 그게 낫다고 말했어. 그녀는 마음속에 쌓인 것을 털어놓는다. 특히 그 마음이 그렇게 무겁고 거대할 때는 더욱더.
그는 심지어 비너스조차 그녀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클라리스와 알리사가 조금 전에 떠났다고 말하자 아멜리아는 그가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에 질투가 나서 그를 몰래 쇼핑몰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가게 안에서 그녀는 여러 옷을 입어보기 시작했고 레이는 모든 디스코드 칭찬을 사용하며 심지어 영어로도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왜 여자들과 편하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자 그는 밝혔어요. 그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그녀가 급히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왜 그의 팔이 그렇게 따뜻한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언젠가 레이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때 알은 숲속에 있었고 모든 나무를 태우기 시작하면서 레이의 못생긴 얼굴을 이 세상에서 태워버리겠다고 소리쳤어요. 다음 날 레이는 다른 보디빌더들과 함께 근육을 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두 끝내고 난 후 그는 원예 동아리로 갔고 디나는 그에게 여분의 동아리 방 열쇠를 건네줬어요. 그녀는 다른 동아리 멤버들이 하루 쉬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은 그가 책임지고 있다고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녀의 계획 방어구를 보고 레이는 그녀가 토끼를 좋아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그는 사과하기로 결심했지만 그녀는 보통 어른스러운 플롯 보호막을 쓰고 있다며 잊어달라고 부탁했다. 옥상에 도착한 후 레베카는 신고 싶은 꽃들을 그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녀가 화가 났는지 궁금해하자 그녀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결국 다른 멤버들은 그녀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녀가 새 귀족 가문 중 한 곳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유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가 클럽에 있는 것이 기뻤다. 몇 분 후 알은 아놀드 아카데미에 세 번째 귀족 가문 출신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그렌 가문은 디오메만 다녔다고 밝혔다. 아카데미. 그들의 딸은 매직 슈발리에 대회에 참가했고 유일하게 에밀리아의 실력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에밀리아가 저렴한 호위대와 대결하는 동안 강사는 밝혔어요. 각 대결의 승자만이 검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에밀리아가 소녀의 나무검을 쳐내자 그녀는 승자로 선언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레이에게 도전하기로 했어요. 서로 마주선 채 강사가 경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밀리아는 돌진했지만 강사가 그녀의 공격을 막으며 깨달았어요. 그녀가 자신보다 빠르다는 것을. 그래서 뛰어올라 도망쳤어요. 그녀는 그가 신비로운 남자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왜 그가 나무를 다루는 게 그렇게 뛰어난지 궁금해했어요. 그는 자신의 검으로 그녀를 때리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다시 공격하며 온 힘을 다해 그의 나무를 치자 명중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하워드의 훈련이 떠올랐고 그가 방어하자 아멜리아는 이제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레이의 힘이 그의 정신을 충격에 빠뜨리자 검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그 순간 그가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았지만 강사는 아멜리아를 우승자로 선언했어요. 승자로. 하지만 아멜리아는 그가 일부러 졌다고 생각했고 그의 마지막을 기억했을 때 움직이자 그녀는 그가 진짜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늦게 그룹이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에비는 레이가 어떻게 검을 배우게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그는 한때 스승이 있었다고 밝혔고 그녀가 마법부터 검술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알이 그의 테이블에 나타나 손을 탁자에 내리치며 레이에게 결투를 신청하기로 결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숲밖에 모였고 아멜리아는 장벽이 전체 지역을 덮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알이 결투를 비밀로 하기 위해 장벽을 쳤다고 생각했지만 알이 레이에게 칼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심지어 마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레이를 향해 돌진하자 레이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즉시 칼을 뽑았다. 알이 그를 끝내겠다고 맹세하자 그의 몸에서 보라색 기운이 스며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공격했을 때 레이는 쉽게 뛰어내렸다. 하지만 알은 매우 화가 나서 레이를 전멸시키기 위해 화염구를 소환했다. 그가 태어난 이후로 그의 쓸모없는 부모는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중간 계층의 하위 계급에 속해서 다른 누구에게도 무시당했어요. 귀족들, 이 굴욕은 그의 가족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일깨웠다. 대마법사. 그래서 그는 레이가 너무 쓸모없어서 학교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 내면의 목소리가 그를 죽이라고 속삭이자 그는 파이어볼을 던졌지만 레이는 쉽게 피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맞을 위험에 처한 것을 깨닫고 그는 깨끗한 일격으로 파이어볼을 베어 그것을 산산조각 냈어요. 그 광경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지만 알이 강력한 불꽃을 몸 주위에 내뿜자 레이는 그 불길 속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못생긴 패배자가 파이어볼을 던져도 그는 모두 피한 뒤 마지막 하나를 흩뜨렸어요. 그의 인상적인 능력을 보고 알은 그가 분명 귀족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레이는 말했어요. 그는 평범하다고 그리고 너무 약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알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그는 큰 불덩어리를 소환했어요. 하지만 불타는 용을 내리치자 레이는 그것을 반으로 쪼개어 흩어지게 했어요. 그 광경은 알이 연약하고 못생긴 영혼을 산산조각 냈고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어요. 레이가 친구들에게 돌아오자 아멜리아는 지금 바로 진실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마법의 힘이 그들을 땅에 고정시켰고 스파이가 숲에서 나타났어요. 그녀는 희생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며 베일을 벗었어요. 그리고 레이는 그것이 미스 그레이임을 깨달았다. 어쨌든 그녀를 물리치기로 결심한 그는 다가가기 시작했고 그녀가 우생학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된 그는 모든 친구들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마법사의 눈을 드러내기로 결심했고 레이는 그녀가 카프카 숲에서 괴물을 진화시킨 장본인임을 깨달았다. 선생님은 이미 이 지역에 장벽을 쳤다고 말했고 학원 최고의 두뇌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두뇌가 우생학을 위한 완벽한 희생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를 막으려던 레이는 검을 겨눴지만 그녀는 즉시 뒤로 뛰어 불뱀을 풀어냈지만 레이는 그것들을 간신히 피했다. 그가 그녀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하자 그녀는 불꽃을 그의 친구들에게 향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친구들에게 시간이 느려지기 시작하자 레이는 리디아가 언제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떠올렸다. 그래서 레이는 자신의 크로노 잠금을 해제하며 불꽃을 막는 얼음벽을 만들어냈다. 불꽃을 막는 얼음벽을 만들어냈다. 그 순간 그의 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스승에게 사과한 후 그는 손을 뻗어 그 즉시 고드름 칼날을 소환했다. 그 광경을 본 스승은 전쟁 후 얼음 칼날 마법사가 사라졌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칭호가 자신에게 전해졌다고 밝혔다. 어쨌든 그를 끝내고 싶었던 그녀는 거대한 화염구를 발사했지만 레이는 한 번의 검격으로 그것을 흩뜨렸다. 하지만 선생님이 인과 드라코를 풀기로 결정하자 레이는 반물질 코드를 발동해 즉시 그것을 소멸시켰다. 그레이는 반물질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레이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고 맹세하며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두려워지자 즉시 소멸되는 화염구를 발사했다. 도망치기 시작하자 레이는 검을 그녀에게 던져 발목을 꿰뚫어 그녀를 땅에 넘어뜨렸다. 그가 자신을 제거할까 두려워 그녀는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살려줄 것임을 깨닫자 땅에서 불길이 터져 나오게 했다. 그 순간 그러나 레이는 상처 하나 없이 무사했다. 그녀는 그가 괴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고 목걸이를 찢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사실은 주사기였다는 것을 드러내며 그녀가 다크 트라이앱 시스템을 작동하려던 찰나 머리를 찔렀다. 그 순간 그녀는 곧 괴물로 변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마법의 힘이라고 말했다. 그 힘을 깨우게 된 것이라고. 그 순간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주문이 흩어졌다. 다른 것들, 레이와 그레이 양이 충돌하는 동안 그는 그녀를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그녀가 불꽃을 일으켜 그를 둘러싸자 그는 즉시 그것들을 흩어지게 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얼음 장미검을 소환했고 선생님은 왜 그녀가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힘이 몸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거대한 화염구를 발사하자 레이는 감속을 활성화하여 그것을 느리게 만들었고 잠금 등록을 사용하여 즉시 흩어지게 했다. 그는 자신의 얼음 마법이 감속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반물질 코드를 사용할 수 있어
코드를 역전시키는 이론 자체를 뒤집을 수 있다고 했다. 그녀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그것들을 원소로 되돌렸다. 이것이 바로 얼음검 마법의 진정한 본질이었고, 검을 들어 올리며 그는 물질 전환을 발동시켜 그것을 스승에게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전력을 다해 힘을 발휘하기로 결심하자 그녀는 정신, 침투 마법을 깨웠다. 그러나 레이는 계속 베어내며 심지어 얼음 송곳니도 그 안으로 날려보냈다. 그 순간 그의 힘이 과열되기 시작했고 얼음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스승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공격하며 그의 검을 부숴버렸다. 하지만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아이스블룸 프로퓨전을 발동시켰다. 얼음 입자들을 얼어붙는 토네이도로 바꾸어 그녀를 얼음 코난에 가두었다. 기진맥진한 레이는 무릎을 꿇었고 힘을 늦추면서 크로노의 락을 발동해 그것을 봉인했다. 그 순간 그는 친구들이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들을 지킬 수 있어 기뻤지만 그 즉시 기절하고 말았다. 기억 속에서 그는 하워드가 걸어가며 계속 살아가라고 말했고 천국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했던 것을 떠올렸다. 바로 그때 레이는 의식을 되찾고 리디아가 그의 곁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측면, 실망할까봐 그는 자신의 크로노 잠금 해제에 대해 사과했다. 잠금. 하지만 그녀는 그가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전쟁에서 회복되어 크로노 잠금을 활성화할 필요조차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크로노 잠금을 활성화할 필요조차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은 레이는 그가 의식을 잃었을 때 공격받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지만 에비는 그들이 마법 에너지 부족에서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마법 에너지 부족에서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리디아가 떠나기로 결정하자 칼라의 뜨거운 메이드 밀커들이 드러났다. 리디아는 떠나기 전에 그를 매우 걱정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에비는 레이에게 원래 학교에 그를 들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전쟁에서의 트라우마에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리디아는 그를 들이도록 에비를 설득했어요. 그는 평범한 삶을 경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밖에서 울면서 소리쳤어요. 레이가 아직 살아있어서 기뻤어요. 에비는 리디아의 마지막 소원이 그가 학교에서 인생을 즐기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녀가 떠난 후 그의 친구들이 방안을 방문했고 레이는 결심했어요. 그가 비밀을 숨긴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자신이 7대 마법사 중 한 명인 얼음 칼날 마법사라고 말했다. 최종 전투에서 자신의 인그램을 제어하지 못해 과열되어 전장을 완전히 얼려버렸다. 그가 깨어났을 때 주변은 모두 황무지가 되어 있었지만 리디아가 그가 자신의 생명을 소모하는 것을 막아주었다. 지금도 그는 자신의 힘이 과열되지 않도록 크로노의 잠금에 걸려 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들은 그의 마법이 약한 것이 아니라 잠겨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피로 얼룩진 과거를 숨기고 그들을 속인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전쟁으로 손이 피로 물들었다고 말하며 그들이 그들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했어요. 그가 사과하자 아멜리아는 그의 손을 잡으며 그가 여기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지금의 그가 매우 친절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에비는 그가 멋진 사람이고 그의 힘이 되어준 아버지였다고 말했고 과거는 결코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멜리사는 평생 그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고 클라리스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친구로 남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멜리아는 그를 안으며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고 그도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레이의 동료들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고 그래서 그는 곁에 있어준 친구들에게 감사했다. 밤이 되어 모두가 떠난 사이 알은 몰래 방으로 들어왔지만 레이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왔는지 궁금해하자 알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기에 사과하러 왔다고 말했다. 자신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과하러 왔다고 했다. 하지만 레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존경스럽다며 용서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존경스럽다고 생각해 용서한다고 했다. 레이가 이미 자신을 용서했다는 말을 듣고 알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그를 강하게 만들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날 밤 아멜리아는 자신이 레이와는 전혀 다를 것이며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임을 깨달았고
마치 새장 속 새처럼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레이가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당황하지 않는지 아니면 평평한 판에 더 관심이 있는지 궁금했다. 다음 날 아침, 애비는 그레이 선생님이 떠났다고 밝혔고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속 소녀가 자신을 새 선생님, 캐롤라인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레이는 자신이 악몽에 빠진 것 같았지만 캐롤은 모두와 함께 일하게 되어 신이 났다. 마법 검술 토너먼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세계학원에서 온 16명이 참가자 중에서 작년 우승 덕분에 5명이 아닌 6명의 학생이 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그들을 믿고 레이를 향해 윙크했지만 불쌍한 그는 방금 절정에 달했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자 레이는 애비의 사무실로 뛰어들어 캐롤을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녀만은 그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폭발시켰다. 그녀가 그의 등을 문지르자 레이는 그 순간 절정에 달했지만 그들이 그의 새로운 폭발을 눈치채기 전에 구석으로 급히 들어갔다. 다음 날 대회가 시작되자 아멜리아는 단 몇 초 만에 상대를 이겼다. 몇 초 만에. 하지만 그녀가 떠날 때 레이는 그녀가 승리에 실망한 듯한 것을 알아차렸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궁금해했다. 며칠 전 아멜리아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3대 가문이 첫째 딸로서의 책임을 상기시키며 검술대회에서 우승하고 최대의 라이벌 아리안을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아리안에게 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멜리아를 걱정하게 만들었고 레베카가 아리안이 자신의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다고 레이에게 말했을 때 레이는 그녀가 검술에 능숙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멜리아가 못생긴 패배자를 이긴 후 강사는 발표했다. 그녀가 모든 시합에서 이겼으며 매직 셰발리에 대회 출전권을 확보했다고 말이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 소식에 신이 나서 곧 아리 2등으로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소. 하지만 아멜리아가 떠나려 할 때 그녀는 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실망할 거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지만 레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애비의 뜨거운 몸이 잠든 사이에 그는 밤새도록 깨어 리디아의 책에 대해 생각했다. 다음 날 일출 때 레이가 아멜리아 앞에 나타났지만 예선을 통과한 것을 축하한 후 그녀가 자신이 전투에 충분한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가 충분한지 아닌지. 그래서 토너먼트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그는 그녀를 훈련시키겠다고 제안하며 그의 책을 보여줬어요. 그것이 그들의 훈련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했죠. 레이처럼 훈련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에 신이 난 아멜리아는 즉시 수락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만약 끝까지 살아남으면 훈련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었죠. 그날 밤 그녀는 아리안과 만난 날과 그녀와 함께 음식을 나누던 발코니로 도망쳤던 꿈을 꾸었어요. 그 꿈속에서 그녀는 아리안과 함께 있었어요. 수년 동안 그들은 서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어느 한 노을 질 때 아멜리아는 항상 함께 놀아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리안은 자신이 아멜리아를 곁에 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아멜리아를 꼭 껴안고 영원히 친구가 되자고 부탁했다. 아멜리아가 친구로 남겠다고 약속한 후 모의 전투의 날이 다가왔고 아멜리아가 돌진했을 때 아리안은 그녀의 공격을 피하며 칼을 받아냈다. 하지만 그녀가 손을 내밀어 도와주려 하자 아멜리아는 일어나서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다. 그동안 귀족이라는 신분이 그녀를 갉아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녀는 믿었다. 생존하려면 그녀는 반드시 이겨야 했다. 그녀가 다음날 아침 도착했을 때 레이가 먼저 도착해서 강탈당한 파워 레인저 마스크를 쓴 채 내려왔다. 그는 자신을 마스터 화이트라고 소개하며 그녀의 새 강사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을 레인저라고 부르라고 명령했다. 첫 훈련으로 그는 그녀에게 카프카 숲을 몸에 강화 마법 없이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달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녀에게 오직 체력에만 의지하라고 했다. 하지만 달리기가 끝날 무렵 아멜리아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이것이 쉬운 첫날 훈련이라며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부터 하지만 그날 내내 아멜리아는 책상 위에서 잠들었고 애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자 알리사는 이것이 레이의 훈련의 일부라고 밝혔어요. 그는 그녀에게 다리에 무게를 달고 턱걸이를 시키거나 돌을 등에 지고 팔굽혀 펴기를 시켰어요. 그녀의 등에 돌을 묶고 하지만 그녀가 산의 바위를 밀어 올리던 중 거의 이 세계로 가는 것처럼 비참한 삶을 떠올리며 밤에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아리안이 도망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땅에 넘어지고 나서 알리사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그녀를
거대한 대포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오른쪽에서 클라리스가 토끼 여자 옷을 입고 손을 잡아줬다. 하지만 레이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려고 했지만 깨어나 보니 미친 바보가 창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서 깨어난 것이었다. 땅에 넘어지고 나서 레베카와 디나가 레이 앞에 나타났고 디나는 그의 역겨운 얼굴이 길거리 기숙사에 어슬렁거리는 이유가 궁금했다. 마치 노숙자 같은 약물 중독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레이는 아인스워스 스타일의 기상호출을 해서 아멜리아를 부르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때 그녀가 몰래 빠져나가려 하는 걸 보고 달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를 쫓아갔다. 하지만 그녀가 간신히 도망치자 그는 그녀가 어디에 숨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알을 발견한 후 그는 못생긴 패배자 무리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알은 금단 현상과 싸우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는 학교 전체를 스캔하기로 결심했고 결국 그녀의 위치를 발견했다. 한편 아멜리아는 책상 밑에 숨어 있었고 이미 훈련에 지쳐 있었다. 하지만 레이가 몰래 다가와 그녀를 찾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활성화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단지 명상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훈련을 다시 시작하려 그녀를 끌고 가려 하자 아멜리아는 완전히 망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그는 환경과학 동아리가 응원단이 되기를 요청했어요. 아멜리아가 가장 시끄러운 응원단이 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들의 인상적인 체격으로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에비는 이보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신병자 같은 비명을 지를 수 있는 방법을 드디어 찾았다고 느꼈죠. 사회가 그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에비는 한 소녀가 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 깼어요. 하지만 조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시각, 아멜리아는 혼자 달리기 시작했고 알리사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녀가 이전 기록을 깼다고요. 그 순간 한 무작위 소녀가 지나가며 아멜리아가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레이는 자신이 눈에 띄지 않게 잘 버텼다며 기뻐했고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기를 바랐다. 그날 늦게 디옴 아카데미에 몰래 들어간 후 그는 골판지 상자 안에 숨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쓸모없고 못생긴 소녀가 동생을 찾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상자에서 튀어나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완벽한 위장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왜 우느냐고 묻자 그녀는 동생을 찾을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그는 그녀를 도와 동생을 찾아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을 릴리라고 소개했고 그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티아나 알그렌이라고 말했다. 레이는 그녀가 아리안의 여동생임을 깨달았다. 그들이 학교를 걸어가고 있을 때 모든 학생들이 그 매력적인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그가 확실히 그들 중 한 명이 아님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티아나는 오두막에 앉아있는 자신의 여동생을 발견했고 레이가 그녀의 테이블로 찾아오자 그녀는 여동생을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자신을 아리안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여자가 그들의 학교 학생이 아님을 알아차렸고 진짜 정체가 누구인지 알기를 요구했다. 레이는 그녀에게 자신이 아놀드 아카데미 출신이라고 말했지만 아리안이 어떻게 목소리와 근육 구조를 바꿀 수 있었는지 궁금해지자 그는 말했어요. 그것은 내부 코드와 마법으로 가능하다고. 그 순간 그녀는 이미 그에 관한 소문을 들었음을 깨달았고 그가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도움을 갚을 수 있을지 묻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친근한 결투를 제안했어요. 몇 분 후 시뮬레이션 전투를 벌이면서 레이는 그녀의 모든 능력을 발견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녀가 그의 나무검을 치려고 돌진하자 레이는 그녀가 빠르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우아하게 회전하며 다시 한번 검을 부딪혔어요. 하지만 그녀는 물건을 짚는 척하며 하늘을 향해 번개를 내리쳤고 레이의 부서진 검을 날려버렸다. 그녀의 실력에 감탄한 그는 그녀가 강하다고 말했고 학교 마당을 떠난 후 그녀는 그에게 대회에 참가할지 물어보기로 했다. 그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에밀리아가 검투 대회에서 그녀를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하얀 머리의 섹시한 여자가 도망치는 걸 봤다. 그녀가 넘어지자 그는 재빨리 달려가 그녀를 구했다. 그 순간 그 여자는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레이가 그녀를 다시 세우자 그는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말했다. 장미는 붉지만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기 때문에 밤에 그녀를 구부려 다리를 벌리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떠나려 할 때 그 소녀가 자신의 이름을 물었다. 그래서 레이는 자신을 릴리라고 소개했고 소녀는 자신을 마리아, 브래들리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녀가 분명 레베카의 동생임을 깨달았지만 마리아는 더 이상 그들의 학교에 다니는 것에 의심이 없다고 말하며 내년까지 기다려달라고 애원한 뒤 도망쳤다. 그녀는 도망쳤다. 한편 아놀드 아카데미에서 에밀리아는 또 하루의 훈련으로 지쳐 있었다. 하지만 레이가 벽에 나타나 그녀의 노고를 축하했다. 여자아이들은 앞에 서 있는 낯선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그들이 그녀가 레이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하자 레이가 밝혔다. 사실 그 자신이었지만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소녀들은 문을 열었다. 개방문을. 며칠 후 그들은 리디아의 집에 도착했지만 그녀가 이번에 레이가 더 컸는지 궁금해하자 그는 그녀에게 약하고 무가치한 다리에 대해 걱정하라고 말했다. 그가 친구들을 소개하기로 하자 리디아는 그들을 만나서 기뻤고 심지어 그 소녀가 그녀의 좋아하는 마법 연구원임을 알게 된 후 알리사에게 사인도 해줬다. 하지만 그녀가 에밀리아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로 결심하자 카를라는 초대했다. 레이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서 그녀는 또 다른 비밀 조직인 그림 리퍼스가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검술대회 중에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레이는 친구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방 안에서 리디아는 에밀리아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고 싶어하며 레이가 그녀를 걱정하고 있고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수많은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에밀리아가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리디아는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적인 면은 가르치지 못했다. 그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는 상처 입은 아이였고 평생 그를 둘러싼 것은 군인들 뿐이었기에 그녀는 그가 처음으로 진짜 친구들을 곁에 두게 되어 기뻤다. 그녀는 에밀리아에게 레이가 그녀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고 만약 그녀가 정말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친구들을 믿어야 하며 레이를 믿어도 된다고 했다. 그녀는 레이를 믿을 수 있다고 했다. 말을 마친 후 모두에게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했고 모두 함께 수영하러 갈 예정이었다. 그날 밤 에비는 그를 그의 스승을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했지만 레이는 에비가 캐롤과 함께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에비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 인생 최고의 클라이맥스를 경험하는 게 왜냐하면 모든 소녀들이 수영장에 도착했고 클라리스는 알리사의 거대한 캐논에 질투했지만 캐롤은 파티에 술에 취해 나타났기 때문에 그녀는 모두의 수영복을 풀기 위해 주문을 걸었어. 다음 날 에밀리아는 달리기 훈련을 시작했고 레이는 그녀가 분명히 더 강해졌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숲에 들어가자마자 검을 뽑고 그녀에게 말했지. 가슴에 있는 장미를 베라고. 그녀의 망설임을 알아차리고 그는 그녀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녀가 검을 뽑기로 결심하자 그녀는 그에게 돌진했어. 며칠 후 검술대회가 시작되기 직전 에비가 공식 개막을 선언했다. 아레나 터널 안에서 아리안이 에밀리아 앞에 나타나 손을 내밀며 결승전에서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에밀리아는 그녀를 이길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어쨌든 손을 잡기로 했다. 준결승에서 에밀리아는 약하고 못생긴 패배자와 맞붙었고 에비는 말하기 시작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쓰러뜨리거나 가슴에 있는 장미를 부수는 것이라고. 그것뿐이라고. 그들이 시작하라고 명령하자 패배자가 에밀리아에게 돌진했지만 그녀는 칼을 휘두르려는 그를 뛰어넘어 반대편으로 뛰어갔다. 그가 다시 돌진하려 할 때 땅에서 작은 불꽃이 튀어나와 그의 장미를 제로 태워버렸고 에비는 에밀리아를 승자로 선언했다. 시합이 시작될 때 에밀리아는 활성화된 마법 스킬을 땅속에 묻어두었고 패자를 정확한 위치로 유인한 후 묻어둔 마법의 타이밍이 동시에 발동되었다. 레이가 경기장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방 안에서 알을 만나 자신의 차례가 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알이 그에게서 장미를 건네받고 경기장 바닥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의 상대는 아리안이었다. 에비가 싸움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서로를 향해 돌진하며 시작했다. 칼날이 부딪혔지만 아리안은 자신의 마법으로 그를 물리쳤고 알을 바닥에 세게 넘어뜨렸다. 하지만 그녀가 항복하라고 했을 때 그는 레이가 말한 것을 떠올렸다.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강해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기에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그녀에게 돌진하며 그녀의 검을 날려버렸다. 하지만 이길 거라 생각할 때 그녀는 마법을 깨우며 그의 검을 붙잡았다. 그는 그녀의 놀라운 힘에 아직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그녀는 검을 반으로 부러뜨렸다. 그리고 그를 단단히 밀쳐 연단 밖으로 날려버렸다. 아리안이 우승자로 선언되자 알은 하늘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하지만 에밀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아리안을 이길지 궁금해했다. 같은 시간 레이는 경기장 터널을 순찰하고 있었지만 신비한 생물 하나가 그에게서 숨었다. 그런데 유령 그림자가 그에게 다가오자 신비롭게 사라졌고 환경 동아리 회장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렉스였고 그가 그를 사적인 만남으로 이끌자 레이는 깨달았다.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가 주변에 가면 쓴 남자들을 보고 나서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카를라는 그들이 헤일 가문 출신임을 밝혔고 그들의 혈통이 왕국의 정보기관을 담당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카를라는 렉스가 그녀의 오빠라고 말했어요. 에비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림 리퍼들이 토너먼트에 침투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최고 귀족 가문이 딸들을 납치하려 한다고 했어요. 이 목적을 위해 그녀는 레이에게 경계하라고 경고했고 렉스는 적들이 나타났을 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적들이 나타나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 레이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밀리아는 위험에서 벗어나 그림 리퍼들이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고 맹세했어요. 토너먼트. 하지만 동시에 에밀리아는 방에서 슬퍼하며 걱정하고 있었다. 자신이 아리안을 이길 수 없을까봐. 그녀는 이길 수 없을까봐 걱정했어요. 다음 날 알리사와 클라리스가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에밀리아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너무 무서워서 나타나지 못했고 그녀가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자신을 의심하다. 그 순간 그들이 알게 된 것은 한 남자가 2초 만에 결투에서 이겼다는 것이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승리 기록을 깨다. 그가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레이를 발견했고 경기장이 모두 조용해지면서 레이는 자신이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아리안이 훈련하는 동안 그녀는 펀치백을 차고 이어서 한 방을 날리며 그녀가 바를마로의 뒷자 주먹을 날렸다. 그것을 폭발시키도록 강요했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도착해서 그녀가 무방비한 가방을 차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그가 바라던 대로 그녀가 에밀리아를 똑같이 3개 차기를 바랐죠. 아리안은 그에게 그녀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편 레이는 에비와 함께 속옷 차림으로 훈련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지만 에비가 레이가 멍하니 있는 걸 보고 그녀에게 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이는 에밀리아를 보러 여자 기숙사에 도착해서 자신을 소개하며 그녀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했어요. 그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에게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도망쳤죠. 하지만 그녀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 그녀의 마음에 다가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내뱉자 그녀는 문을 열고 그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방 안에서 자신이 절망적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인생이 모두 남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평생 노력했지만 레이와 비교했을 때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평생을 노력했지만 레이와 비교하면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 레이는 그녀에게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그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밀리아는 자신이 누군가가 될 유일한 기회는 결투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뿐이었죠. 아리안에게 이길 가능성은 없었어요. 에밀리아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왜 자신이 살아있는지 궁금했고 그녀를 따라잡을 수 없다면 왜 살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레이에게 묻자 레이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그녀를 잡아 끌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서로 사이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행복과 슬픔을 나누고 울고 웃는 것이 그들의 삶에 의미를 준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밤새도록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가 떠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 곁에 머물며 그들이 숲에서 싸웠던 일을 떠올렸다. 그가 그녀를 끝내려 뛰어들었을 때 그녀는 나비 마법을 깨웠다. 그의 장미를 즉시 태웠고 그의 가면까지 산산조각 내버렸다. 이 절박한 행동은 레이로 하여금 그녀가 누구든 이길 수 있다고 믿게 했고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자신은 그녀를 믿는다고. 다음 날 레이가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알리사는 에밀리아가 회복했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그가 그녀에게 그녀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밤새 그녀의 방에서 보냈다고 했을 때 그들은 밤새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터널로 향했을 때 에비는 레이가 진짜 남자가 된 것 같았지만 그 근육질의 정맥이 드러난 자제의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바랐어요. 근육질의 정맥이 드러난 팔, 근육질의 정맥이 드러난 팔이라고 말했어요. 곧 레이는 에밀리아를 방 안에서 발견했고 그녀는 행운을 빌며 그를 안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경기장에 들어간 후 렉스가 레 뒤에 나타나서 말했어요. 8명의 학생이 납치됐으며 클라리스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레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지하를 수색하겠다고 말했어요. 동시에 에밀리아와 아리아는 맞서고 있었고 아리안이 항복하라고 말했을 때 에밀리아는 그녀를 물리치겠다고 다짐했다. 이길 자신이 있던 아리아는 검을 휘둘렀고 번개 마법을 깨웠다. 하지만 검을 에밀리아에게 던지자 에밀리아는 뒤로 순간이동해 펀치를 날려 아리안을 몇 야드나 날려버렸다. 그러나 에밀리아가 일어나는데 성공하자 아리아는 번쩍 다가와 또 한 번의 타격을 가해 그녀를 거의 연단 밖으로 밀어냈다. 하지만 마무리 일격을 가하려 점프하던 중 에밀리아는 나비 마법을 깨워 폭발로 아리안을 압도했다. 그러나 아리안은 무사히 물러나는데 성공했고 에밀리아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절대 지지 않을 거야. 한편 레이는 지하를 뛰어다니고 있었고 그가 발견한 것은 납치된 학생들을 보고 그는 클라리스를 깨우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간섭 장벽을 발견했고 레이는 클라리스에게 말했다. 적들이 그들을 여기 가두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발견했을 때 그들이 포위당한 것을 알고 그는 저승사자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그녀를 어깨에 메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좋아. 그는 크로노의 잠금을 해제하고 얼음 칼날을 소환했어. 하지만 그가 적들과 싸우기 시작하자 클라리스는 자신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줄 알았다. 코스터. 하지만 손가락을 튕기자 어둠이 그들을 둘러쌌고 레이는 그들의 마법을 파괴하는 반물질장을 펼쳤으며 에밀리아의 나비마저도 무효화시켰다. 동시에 적들은 후퇴하려 했지만 레이는 땅을 찔러 그들을 얼음에 가두고 즉시 얼려버렸다. 그 순간 렉스가 도착했고 레이는 그들이 죽지 않았다고 말하며 투기장 바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한편 에밀리아와 아리아는 이미 지쳐 있었지만 아리아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마법을 펼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힘이 커진 것을 깨달은 에밀리아는 나비들을 조종하려 했다. 그녀를 향해 다가갔지만 아리아는 재빨리 피했다. 에밀리아가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아리안이 한 방으로 그녀를 밀쳐냈다. 하지만 그녀는 균형을 되찾았다. 순식간에 아리아는 그녀 뒤로 번쩍이며 모든 나비 공격을 피하고 강력한 일격을 날려 그녀를 25피트나 날려버려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럼에도 에밀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려 했지만 몸의 모든 뼈가 이미 약해진 것을 깨달았다.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친구들의 기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레이가 영원히 곁에 있겠다는 말도 떠올랐다. 그녀는 아리안에게 더 이상 닿을 수 없다고 말하며 나비를 활성화했다. 효과. 아리안이 그녀를 향해 돌진하며 공격하려던 찰나 에밀리아가 눈앞에서 사라졌고 그녀를 거의 넘어뜨릴 뻔했어요. 그러나 균형을 되찾는 그녀는 다시 눈앞에 나타난 에밀리아를 보고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쉽게 막혔어요. 에밀리아는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레이는 그녀의 마법이 개념 간섭, 즉 오직 깨어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임을 깨달았어요. 이 기술은 전체 인구의 0.0001% 미만의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인과관계를 조작함으로써 에밀리아는 바로 직전에 아리안의 공격을 무효화하여 어떤 신체적 공격도 무적이 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아리안이 점점 지쳐가는 걸 느낀 에밀리아는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격 때 에밀리아는 그녀의 나비 효과를 다시 활성화했고 나비가 눈앞에서 폭발하는 동안 그녀의 몸 전체를 피하며 방어했다. 하지만 그 순간 에밀리아는 코에서 피가 나오는 걸 느꼈고 몸이 마법에 휩싸여 압도당하고 있었다. 레이는 그녀가 과열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에밀리아는 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아리아는 자신도 지고 싶지 않다고 밝혔고 둘은 서로 돌진했다. 서로 향해 달려가던 중 또 다른 나비가 폭발하는 와중에 아리아는 발차기를 성공시켰다. 에밀리아가 얼굴을 태우려고 할 때
그녀는 아리안이 공격을 막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공격을 같은 공격으로 싸우면서 서로 머리를 박치기 하려고 했지만 간신히 버틸 수 있었다. 아리안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에밀리아가 승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싸움에서 하지만 에밀리아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아리안은 자신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지만 에밀리아는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었던 건 수년 동안 그녀의 수준에 도달하려는 절박함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 덕분에 아리안이 자신이 완벽한 귀족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고백하기로 결심했을 때 평생 친구를 본보기로 이끌기 위해서였어요. 에밀리아는 자신도 그동안 그녀를 위해 애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녀를 안아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에밀리아는 어릴 적에 그녀를 똑같이 안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처럼 그 기억에 눈물이 글썽였고 아리안은 그녀가 승리했다고 축하하며 진정한 챔피언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디나가 에밀리아가 이겼다고 발표했고 아리안이 손을 들어올리자 에밀리아의 무가치한 아버지는 박수를 치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레이가 병동에서 에밀리아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그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영원히 곁에 있겠다고 한 약속을, 그리고 그를 좋아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가 그의 여자친구가 되거나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건 유니바카야. 그게 의심스럽지 않나요? 그가 이미 그녀에게 내면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는지 궁금해할 때 그는 그녀의 훈련 중에 그녀 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감지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훈련 동안 그는 그녀의 훈련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에 기뻐했고 그것이 그녀가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며 그는 손을 내밀었고 에밀리아는 그를 알게 되어 기뻤다. 그의 지지가 그녀가 숨겨진 힘을 깨닫게 하고 귀족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다음 날 디나가 마지막 결투의 시작을 알리자 레베카와 수수께끼의 남자가 맞섰다. 그의 이름은 루카스였지만 레베카가 황금륜을 뜨자 그녀는 준비했다. 전투를 위해. 그러나 루카스는 한 걸음 내디디며 그의 팔굽 비밀 기술을 활성화했고 어둠을 주변에 들이우며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장미를 베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장관 블랙아웃으로 싸움을 끝냈다. 그 광경은 경기장 전체를 놀라게 했고 그가 칼집에 검을 넣자 사람들은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디나가 그가 챔피언이라고 발표하자 루카스는 즉시 떠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터널에서 레이를 만났을 때 레이는 그가 왜 대회에 참가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가 무적의 검술 마법사임을 깨닫고 학생대회에 출전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루카스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참가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대회에서 그와 싸우고 싶다고 했으며 무적의 검이 얼음검술 마법사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레이가 싸움 전에 완전히 회복되길 바랐고 그가 치료를 받길 제안했다. 그는 다음 토너먼트 전에 과열되기 전에 한편 지하에서 에비는 여자들을 이끌고 비밀방으로 들어갔어요. 포획된 그림자 사신들을 보여주면서 그림자 사신들을 포획했어요. 그래서 캐롤이 주의를 끌자 그녀는 손가락을 튕기며 유혹 주문에 걸었어요. 그들을 유혹하는 주문을 걸었어요. 그녀가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모두 그녀의 지시에 따랐고 에비는 그녀의 마법사 같은 주문 능력이 역겹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캐롤은 그들에게 모든 계획과 비밀을 밝히라고 명령했고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몸에 무엇이든 하게 내버려 두겠다고 말했어요. 나는 정말 그녀의 희생자가 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뇌는 두 가지 중 하나가 터진 것 같았다. 그리고 에비는 적들이 이것을 예상했음에 틀림없다고 깨달았다. 대회가 끝난 며칠 후 레이는 반에서 메이드 카페를 열자고 제안했어요. 문화재 카페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귀족이라 메이드 흉내를 낼 수 없다고 그에게 상기시키기 시작했다. 그 전날 에밀리아는 레이에게 메이드가 충성심의 전형이라며 문화재의 메이드 카페를 만들도록 반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게다가 메이드는 위험 있는 우아함으로 자애로운 여신의 표정을 짓기도 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칼라의 메이드 밀커를 떠올리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에밀리아는 더 짧은 치마를 입은 메이드가 되길 원했어요. 인연은 제대로 알았네. 그래서 그는 그녀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메이드 복장이 학교의 혁신이 될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캐롤은 모두가 메이드 복장을 입으면 귀여울 거라고 생각했죠. 동의가 끝난 후 레이는 에밀리아에게 그녀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디나가 도착해 레베카가 사랑의 주문에 걸린 것 같다며 지금은 아무 남자와 약혼했다고 말했어요. 며칠 전 한 남자가 레베카 아버지와 혈맹 계약을 맺었고 그녀를 어떤 위협으로부터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거인이 한 남자의 생명력을 빼앗고 있었다. 그가 끝내자 시체를 버리기로 했다. 그때 신비한 마법사가 나타나서 그는 뇌를 가져가러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레베카를 잡으려고 했다. 그녀가 고대 악마를 깨울 완벽한 그릇임을 알게 된 것이다. 다음날 학교에서 레이가 레베카 앞에 나타나 그녀의 약혼을 축하하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몇 시간 후 레이가 수업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깨달았다. 멋진 카페를 차리고 있었어. 그리고 알은 그에게 메이드 복장을 한 소녀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의 욕망이 그들에게도 전해졌다고 말했어. 에비는 레이에게 그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다고 말하며 그의 욕망이 모든 소년들을 하나로 묶었다고 했어. 그리고 알은 레이에게 세상에 메이드를 좋아하지 않는 남자는 없다고 말했지. 몇 분 후 레이가 원예 동아리에 도착했을 때 다른 회원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디나는 그들이 자리를 그만뒀다고 그에게 말했어. 그리고 레베카는 그들이 그녀의 약혼 때문에 떠났다고 밝혔다. 그녀의 새 약혼자는 원래 클럽의 다른 멤버와 약혼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 소녀의 자리를 새로운 연인으로 차지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그녀를 배신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말을 들은 레이는 레베카와 디나가 과로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레베카는 그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즉시 그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바로. 하지만 레이가 떠나려 할 때 디나가 급히 그에게 다가와서 레베카의 약혼이 이상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결국 레베카는 비밀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의 약혼자가 성이 세 가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베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을 때 레이는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며 동의했다. 그날 밤 리디아의 집에서 레이는 레베카의 약혼에 관한 비밀을 발견했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리디아가 정말 수상하다고 생각해 그녀는 칼라에게 진실을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사하라고. 레이가 떠나려 할 때 리디아는 그의 친구들이 문화제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어보기로 했다. 무엇을 할지. 레이가 그녀에게 메이드 카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을 때 리디아는 누가 관심을 가질지 궁금해졌어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레이는 아리 말을 반복하기로 결심했고 어떤 생명체도 메이드의 아름다움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리디아가 그에게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고 카를라의 옷도 좋아한다고 밝혀서 리디아의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그는 에밀리아가 처음 문화제에 메이드 카페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의 머릿속이 카를라의 섹시한 몸으로 떠밀려갔고 메이드를 하는 게 완벽한 제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말을 들은 리디아는 자신도 메이드 복장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도 더 섹시하게 보여요. 레이는 즉시 사과했어요. 자신이 얼음 조각상이 될까봐 두려워서. 한편 여학생 기숙사에서 레베카는 샤워 중이었고 레이의 극동전쟁에 대한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있었어요. 왜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지 궁금했지만 그녀는 방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마법사의 눈을 뜨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언니가 나타났어요. 레베카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자 마리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그녀. 하지만 레베카는 그녀에게 다시 자라고 말하며 혼자서 회복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 매우 슬퍼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하녀 복장을 입은 소녀들이 차려입었을 때 아멜리아가 나타났어요. 레이 앞에 서서 그녀의 뜨거운 몸을 보고 그녀에게 26살이 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몸속 뼈들이 27개로 바뀌었다고. 그때 아멜리아는 알리사를 보여주었고 레이가 그녀를 잡을 수 있는 빗자루를 줄 수 있다고 말하려던 찰나 아멜리아가 주먹으로 그를 때리며 그녀는 그를 공유할 마음이 없다고 했어요.
그는 공유하고 싶지 않다고. 클라리스가 그의 뒤에 나타나며 그녀의 반이 하고 있는 수업에 대해 말했어요. 축제를 위한 유령 저택. 그녀는 자신이 못생겨서 실제 유령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레이는 그녀에게 그보다 훨씬 못생겼다고 말했다. 이미 완벽한 메이드 카페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알았다. 그날 늦게 레이는 레베카를 집까지 바래다주기로 했고 그녀는 축제가 끝나면 기숙사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 아내 역할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 그녀의 약혼자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에반이었고 레이가 그녀의 에스코트 역할을 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는 결심했다.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하지만 레이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다이나의 이전 말을 떠올렸다. 그녀는 아멜리아가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지만 렉스가 눈앞에 나타났다. 곧 그들은 비밀 회의장에 도착했고 카를라는 에반이 버려진 집안에 레베카를 감추고 있다고 밝혔다. 리디아는 그가 레베카의 마법사의 눈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맞다고 믿자 에비는 그가 유전학자 중 하나임을 말했다. 같은 시간 신비한 마법사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고 그가 레베카가 크루즈로 깨어나면 아카샤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선언하자 그는 마스크를 벗으며 자신이 사실 에반임을 드러냈다. 하지만 몇 시간 전 그가 레베카의 눈을 제거하려 했을 때 그녀의 손을 쳐내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가 서명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와 계약을 맺고 그녀의 눈을 세대왕 중 최고 자리를 위해 바쳤다. 집들. 그는 저항하는 것은 소용없다고 말했고 그녀의 여동생이 희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자리에서 레베카가 울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신이 과거로 순간이동해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녀는 레이를 발견했고 그가 하워드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리디아는 그의 망상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그의 얼굴을 한 대 때렸고 그들이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 뒤 그를 이끌고 떠났다. 다음날 학교에서 그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그녀는 레이가 자신의 환상 속 아이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정원에서 레이는 마리아를 만났고 그녀가 레베카의 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매력이나 머리카락처럼 하얀 액체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언니에 대해 걱정되어 이야기를 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녀가 걱정된다고 했다. 슬퍼하는 그녀를 보고 레이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레베카는 온 힘을 다해 그의 말에 마리아가 흥분하자 그녀는 그의 몸에 머리를 기대었고 하지만 레베카는 구석에서 그들을 발견했다. 그날 밤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 기억이 계속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여동생이 자신의 짝사랑을 빼앗으려 하는지 궁금해했다. 같은 밤 레이의 꿈속에서 그는 하워드가 묻히는 기억을 되새기며 캐롤을 붙잡아 그녀를 위로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레베카가 자신의 꿈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진짜 누구인지 궁금해하자 그는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천둥이 동시에 쾅하고 울려 퍼져 그의 목소리를 완전히 잠재웠다. 목소리. 그가 깨어나자 레베카의 존재를 상상한 건지 궁금해했지만 피가 눈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그가 레베카를 만났을 때 그는 고등학교 축제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극동전쟁에 참전했는지 묻자 그 질문을 포기했다. 그만두기로 했다. 문화축제 첫날 아멜리아는 아리안과 티아나에게 케이크를 대접하며 케첩으로 하트 모양을 그렸다. 하지만 아리안은 오직 레이를 보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레이가 릴리로 등장했을 때 모두 그가 슈퍼모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역할을 프로처럼 완벽하게 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학교 밖에서 캐롤은 건물을 지켜야 해서 슬펐다. 왜냐하면 그녀는 레이와 장난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마리아에게 음식을 건네자 그녀는 미칠 것 같았고 그래서 릴리는 곧바로 그녀의 궁극기 능력을 발동했다. 3. 남자가 최고 여자라고. 에밀리아조차 그녀를 여자라고 생각할 때 무서워했지만 아리아는 궁금했다. 그녀가 어떤 무서운 곳에 들어갔는지. 몇 시간 후 레베카가 망설이며 레이 옆을 걷고 있을 때 그녀는 결심했어요. 그의 팔을 잡기로 하루 종일 커플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클라리스가 겁을 주려고 해도
레이는 그녀에게 그런 쓸모없고 더러운 유령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찮은 유령이라고. 해가 지기 전에 레이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내일 밤에 있을 불꽃놀이를 언급하자 그만두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멈췄어요.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일몰 때 마리아가 학교를 떠날 때 신비로운 여성이 그녀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레베카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같은 시간에 에비도 레이에게 같은 소식을 전했지만 리디아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녀의 미래를 다시 쓸 수 있었다. 그때 레베카의 아버지가 도착해서 고백했다. 레베카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그는 그에게 그녀를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한편 숲속에서 마법사는 자신의 계획이 다음날 시작될 것임을 밝혔다. 크루즈가 곧 깨어날 것을 깨달으며. 하지만 거대한 탐욕자는 그의 유일한 소원이 레이의 영혼을 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레베카가 레이 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에게 그녀의 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약혼을 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마리아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래서 축제 둘째 날에 레이는 다시 여자처럼 분장하고 마리아를 방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소녀는 언니 걱정이 너무 커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그는 도움을 요청했어요. 밖에서 레베카는 골목을 걷고 있었는데 에반이 나타나자마자 즉시 순간이동했어요. 그들은 즉시 순간이동했어요. 같은 시각 마리아는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아멜리아는 레이가 어떻게 그렇게 못생긴 얼굴로 이겼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쓸모없는 얼굴을 무시하고 레이는 도망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숲의 저쪽에서 에바는 큰 방어막을 치고 있었어요. 전체 지역을 장악한 그는 레베카에게 그녀의 눈을 가져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레이는 몬스터들을 차례차례 처치하기 시작했지만 내부 코드만 활성화된 상태에서 얼마나 많이 처치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한 마법사가 그에게 파이어볼을 던졌지만 그것은 즉시 소멸되었고 레이는 아멜리아의 나비 효과를 알아차렸다. 그 순간 그는 친구들이 자신을 따라온 것을 발견했고 아멜리아가 그들을 응원하러 왔다고 말하자 레이는 몬스터를 베었다. 하지만 에비가 몇몇 마법사들을 하늘로 날려보내자 알은 그들에게 불을 퍼부었다. 동시에 알리사는 토네이도를 일으켜 몬스터들을 쓸어버렸다. 클라리스가 번개를 쳐서 그들을 없애려고 할 때 아멜리아가 짐승에게 돌진하며 그것을 도약대로 삼아 50m 높이 하늘로 솟구쳤다. 그 후 나비 효과를 활성화했지만 레이는 그 순간 그녀를 보호했다. 그 순간에 하지만 레이가 프리마 재료가 부족하다고 느끼자 신비한 마법사는 그에게 에반을 지원하라고 말했고 그는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마법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알은 레이에게 레베카를 찾아가라고 했고 그는 위장을 벗었다. 전날 레베카의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는 그에게 말했었다. 에바는 그들의 혈통의 저주라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죽을 것이라고. 크루즈가 그녀의 몸을 장악한다면 크루즈의 그릇이 된 리베카의 탄생으로 인해 마리아는 백색인으로 태어났고 그는 마리아조차 또 다른 그릇일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레이는 제때 그들에게 도달하기를 희망했다. 한편 탐욕과 마법사는 장벽 안에 착륙했다. 하지만 가면이 산산조각 나면서 에반의 얼굴이 드러나자 두 번째 에반이 신비로운 여인으로 변신했다. 그녀의 이름은 리즈였지만 레이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어둠의 마법으로 그녀를 제지했고 그는 그녀의 하찮은 얼굴을 본 것이 자신의 과거를 괴롭혀온 것임을 드러냈다. 기억들이 떠올랐다. 에반은 이미 그녀를 죽이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그인 척 가장했고 10년 넘게 그의 계획으로부터 레베카의 가족을 지켜왔어요. 그는 그녀를 죽이면 아카샤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레베카의 몸을 그릇으로 삼아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녀를 잡기 전에 리제는 그의 불꽃을 흩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레베카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그가 그녀를 잡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끝까지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손을 그에게 향하게 했고 그를 새로운 차원으로 순간이동시켰어요. 그때 레이가 장벽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글러터는 드디어 그의 앵그램을 삼키려 했다. 그는 그의 앵그램을 삼키려 했다. 생명력을 삼키고 싶어하는 글러터는 그에게 다가갔지만 그 순간 장벽에 부딪혔다. 리즈가 레이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그녀는 자신이 마법사라고 말했어요. 조작이라며 레베카가 과열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에게 밀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의 능력은 그 후에요. 결국 그는 크로노의 잠금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마법사였으며 그의 영혼이 그녀와 공명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그들의 공유된 꿈의 원인이었으며 그녀는 레이의 눈이 레베카와의 인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글러튼이 장벽을 부수기 시작했고 공격할 준비를 하자 레이는 크로노의 잠금을 해제하기로 결심했다. 서로 돌진하자 충돌에서 먼지가 일어났다. 하지만 리즈가 포털 안으로 들어갔다. 글러튼이 레이의 검을 부수고 다시 붙지 못하게 했지만 리즈는 차원 안에 나타났다. 두 사람이 과거 연인이었기에 리즈는 에반에게 그의 증오가 그녀보다 강해지게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죽이지 않는 한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크 트라이어드 시스템을 활성화하며 그는 자신의 뇌를 형청으로 찔러 자신을 불타는 괴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 형청은 뇌를 자극하고 인간의 어두운 면을 증폭시키는 금지된 기술로 일시적으로 앵그램을 성장시키고 과열을 일으켜 주술사를 괴물로 변하게 한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제거하려 할 때 그의 손은 그 순간 얼어붙었고 리즈가 아포테오시스를 발동하며 강력한 에너지를 소모한 에반이 되었다. 리즈는 자신이 자폭 기술을 활성화했다고 밝히며 자신의 앵그램이 어떤 기술도 자폭시키는 파괴인자를 만든다고 말했다. 그 순간 에너지가 그의 몸을 휘감아 에반을 완전히 소진시켰다. 하지만 그가 그녀가 가장 강한 마법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얼음검이 모두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그녀는 만약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마법사가 있다면 그가 바로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즉, 얼음검 마법사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뜻이다. 한편 숲속에서 레이의 친구들은 몬스터와 싸우느라 지쳐 있었지만 카프카 숲에서의 훈련 이후 모두가 더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훈련 덕분이었다. 그 순간 몬스터들이 악마로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에너지 폭발을 발사하자 얼음검들이 그 즉시 그것들을 파괴했다. 바로 그때 리디아와 다른 여성들이 도착했고 칼라는 그들에게 전투를 맡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전투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악마들에게 돌진하기 시작하자 칼라는 하늘로 올라가며 번개를 내뿜어 그녀 앞에 악마들을 전부 파괴했다. 즉시 에비는 칼라를 뻗어 강력한 불꽃을 주변에 내뿜었고 하늘을 향해 불이용을 발사하며 동시에 1000마리의 악마를 소멸시켰다. 동시에 카롤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사랑의 장벽을 쳐서 악마들을 사랑의 주문에 가두었다. 사랑의 주문에. 그러나 그녀가 끔찍한 소리를 내자 그것은 악마들을 완전히 파괴했다. 강력한 연기 구름. 그래서 완전히 지우기 위해 리디아는 고드름 칼라를 소환했고 그것들을 하나의 거대한 검으로 합쳤다. 그녀는 모든 악마를 전멸시켰지만 에비가 그들이 얼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벽을 쳤다. 동시에 글러튼은 레이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자신의 공격을 방어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레이가 그에게 최고의 기술로 공격하라고 했을 때 글러튼은 자신의 모든 힘을 깨우기로 결심하고 궁극의 신체 강화 주문을 발동해 연기 속에서 레이를 날려 땅에 내동댕이 쳤다. 이 광경을 본 마리아는 레베카가 이 혼란을 일으켰다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탓했다. 이기적이고 감정을 숨겼다고 비난했다. 글러튼이 레이를 제거하려 할 때 그는 그의 목을 움켜쥐고 벽으로 밀쳤다. 벽으로. 하지만 레이가 그의 잉그램을 삼키려 할 때 레이는 감속을 활성화했고 글러튼의 발을 찌르자 그 순간 발이 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손을 찔러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글러튼이 일격으로 그를 끝내려 할 때 그의 팔이 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레이의 칼날이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자 레이는 판도라를 활성화했다. 그 결과 얼음이 그의 온몸에 퍼져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쳐버린 레이는 무릎을 꿇었고 다행히도 의식을 잃기 직전에 크로노의 잠금을 활성화했다. 레베카가 그를 도우려 했을 때 마리아가 그녀를 막으며 계속해서 이 혼란에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항상 쉽게 살아왔다고 말하며 맞다리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충분히 들은 레베카는 그녀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하며 자신은 고인, 그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는 것. 하지만 마리아가 그녀의 말에 화가 나서 얼굴을 때렸어요. 그러자 레베카는 즉시 그녀를 제압하며 그녀의 인생은 모두 가식이었다고 말했어요. 그 후 그녀의 머리를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했어요. 그녀는 항상 반항적인 아이였다고 말했지만
그녀를 소중한 여동생으로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마법사의 눈이 활성화되면서 그녀의 힘이 과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레이가 깨어나서 주황색 장벽을 봤지만 그것은 에반의 몸과 함께 나타났고 그에게 레베카를 구하라고 말했어요. 동시에 아멜리아와 다른 이들이 도착했지만 리디아는 그들에게 소녀에게서 떨어지라고 경고했다. 그 사이 레이는 레베카의 장벽을 뚫고 들어갔다. 그가 그녀 앞에 나타나자 그는 그녀의 용기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 과열에서 회복한 레베카가 밤하늘을 응시하고 있을 때 아멜리아가 그녀 뒤에 나타나 그녀의 남자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했다. 아멜리아는 그들이 특별한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으며 함께 밤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대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긴 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이미 그의 검을 고마워했고 그와 함께 침대에서 밤을 보낸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온 밤을 함께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레베카는 레이가 여러 여자를 가질 것을 이미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녀는 사랑이 항상 이긴다고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멜리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지만 레베카는 그녀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하다고 했어요. 도전을 환영하며 아멜리아는 손을 내밀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말했죠. 레베카는 손을 잡으며 도전을 받아들이며 자신도 지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때 클라리스와 알리사가 나타나서 불공평하다고 했지만 레베카는 자신이 받아들일 능력이 있다고 밝혔어요. 그 순간 레이도 나타났고 모두 그를 반가워하며 하늘에서는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어요.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레이는 하워드의 무덤을 방문하며 그가 비록 하워드가 그의 삶을 떠난 후 길을 잃었지만 그는 정상적인 세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겐 그가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아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봐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 여러분.